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살 때는 아무리 더운 날씨를 하더라도 이 산불 난 걸 그리 많이 본 적이 없는데요. 이 LA에다 살다 보니까 이 툭하면 산불. 아니 남가주에서는 뭐 거의 매년 연례 행사처럼 산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왜 그리 산불이 많을까요? 뭐 물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고 건조하고 거기다가 이 건조한 강한 바람까지 세게 불어대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불꽃이 튀기지 않는 한 어떻게 그렇게 큰 불로 확산이 되는 걸까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산불, 처음에는 어떻게 불이 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불이 나면 그 험한 산속을 다니며 소방관들은 어떻게 불을 끄는 걸까요? 또 그 소방관들은 그 속에서 어떤 상황일까요? 궁금한 게 많은데요. 오늘 산불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남가주 산불 원인과 정체,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조민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많이들 뉴스화 된 거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갈게요. 네. 지금 남가주 지역의 산불 며칠째죠? 지금 이제 4일에 발발했기 때문에 12일째입니다. 벌써 12일째 됐는데 네. 아직도 안 꺼진 불들이 많은데 진화 상황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네, 오늘 오전, 그러니까 15일 오전 10시까지 LA 카운티는 산불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다시 파이어 와치 발령, 한 단계 낮은 단계를 발령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또 오늘 토마스 산불이 다시 발발을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최종 진화까지는 한 3주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파이어 워닝이고 내일부터는 파이어 워치인데 네. 이제 오늘까지는 주의, 그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는 좀 조심하자. 그보다 주의보다 높은 건 이제 경고죠, 경고. 자, 그런데 지금 피해 상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뭐 산불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중요한 곳 몇 곳만 좀 봐주세요. 네, 이제 전체 저희가 한 4개 정도 대형 화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토마스, 크릭, 스커볼, 라이 등의 산불, 이제 전체 규모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네. 올해 그 재산 규모로만 100억 달러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하나로 치면은 한 10조 200억 원 네. 정도가 되고요. 어마어마하죠. 네, 네. 네, 그리고 전소된 이제 가구채 수만 해도 천여 채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실제 지금 대피 중인 인원들만 봐도 10만여 명 정도가 대피 중이고 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어떤 인명 피해가 어떻게 났는지는 정확히 집계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으로 지금까지 2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을 아실 겁니다. 벤츄라 지역에서 70대 여성이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되기도 했었고요. 어제 토마스 산불의 진화 작업을 벌였던 30대 소방관이 순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이 산불 진화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네. 산불 진화하는 소방관들 훈련 받는 걸 제가 영상으로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산불을 진화하다가 갑자기 이 산불이 자기 주위를 확 에워싸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그럴 때 살아남는 것도 훈련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장비 중에 뭘 하나 꺼내면 커다란 텐트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은박지 같은 걸로 된 텐트, 그걸 뒤집어 쓰고 그 불이 좀 지나갈 때까지 그 아래서 버티는 훈련도 하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한 명이 사망했네요. 참 안타까운데 네. 산불이 나면 네. 소방관들이 진화를 어떻게 해요? 저는 저 불을 어떻게 끄지? 저 어마어마한 무서운 불을, 그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네, 아직 대형 산불의 진화는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0월까지만 해도 큰 산불이 나면 이제 산소를 없애는 게 사실 소화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과 난연제라는 것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경비행기 같은 게 가면서 뻘건 가루 같은 거 쫙 뿌리거든요. 네네, 보셨죠, 그거. 예, 그게 그거군요. 네, 이제 난연제를 뿌리게 되고 그 주변으로 산의 불의 길을 막기 위해서 이제 봉쇄 라인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그쪽에 크게 발화를 시켜서 아예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기 불이 나면 더 네. 이상 일로 번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여기다가 불을 내서
더 이상 못 오게. 네, 맞습니다. 요 불을 낸 거는 이제 끄면 되니까.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날씨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네. 이 대형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봉쇄선을 굉장히 멀리 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규모의 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좀 무시무시해요. 얘기 들어보면. 네. 예. 봉쇄선을 멀리 쳤는데 또 바람이 불러서 날아가서 이쪽에 불이 붙으면 또 이제 엄청나게 이제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데 네. 지금 이제 매년 산불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데 이번에 발생한 산불은 좀 다른가요? 다양한 산불의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베레어 지구에서 났던 단독 산불의 경우 이제 노숙자촌에서 불법 취사를 하는 바람에 발발을 하기도 했었고요. 실제 자동차가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났던 뭐 불이라든지 아니면 전선에 스파크가 생기면서 뭐 담배꽁초 이런 식으로 산불 그 불의 원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까지에는 산타이나 강풍과 아까 말씀드린 건조한 기후, 그 이상 기후 이것이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후 온난화 요즘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어떤 네. 분은 그게 심각하다 그러고 또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 그러고 막 좀 논란은 있는데 기후 온난화가 산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정확히 산불의 원인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무려 50% 이상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산불의 발생은 더 커지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12월 캘리포니아 전역의 평균 습도는 20에서 30도 정도입니다. 습도. 네, 습도가. 그런데 이번 올해만 해도 온난화로 인해서 고온 다습, 그러니까 습기를 다 머금었기 때문에 강우량이 5m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7% 정도의 습도가 올해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 또 건조해졌고 그러니까 결국 악순환이군요. 악순환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느 특정 지역엔 또 갑자기 그 폭풍우, 홍수 이런 게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구의 기후 온난화의 이제 부작용이다라는 얘기를 그 학자들은 하는 거고요. 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기후 온난화가? 그 학자들의 얘기를 빌자면. 네, 지구 온난화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화씨로는 2.5도 정도가 평균 기온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21세기 말 정도가 되면은 화씨 3.6도 정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와닿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실제 하버드대 응용과학부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 2050년이 되면 이제 산불의 이 진화되는 속도가 지금보다도 3주 정도 더 길어질 것으로 아이고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발생하는 연기도 2배가량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화도 더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럼 그 대비를 얘기는 해야죠. 결국 피해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네. 네, 그뿐만 아니라 실제 저희의 이제 몸으로도 그냥 영향을 주는 것들도 많은데요.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열사병이라든지 심장병, 그러니까 노약자 계층이나 10대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망자들도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모기가 서식을 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댕기열이라든지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도 굉장히 빠르게 많이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한 연기도 장기에 직접적인 손상을 많이 주게 됩니다. 실제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이 화재로 발생해서 장기가 손상돼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년 3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 아무리 천연 목재가 타지만 그 타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는 절대 몸에 이로운 게 아니거든요. 뭐 매연이나 마찬가지의 그 안전 성분들이 다 있는데 그걸 이제 산불난 지역 인근에서 2주, 3주째 계속 지속적으로 맞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해결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굉장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든지 에너지 절약을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펼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뭐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제품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불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네. 산불 예방책 같은 거 좀 없을까요? 다 알아서 되겠어요. 다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네, 산불 예방책을 제가 굉장히 기발하게 딱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예. 얼마나 좋을까요? 아, 있다는 줄 알았어요. 정말 좋겠지만 사실 이번 이제 미국의 지질학자인 제레미 리텔은 산불은 그 경로를 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앞으로 10월이 넘어서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산불은 늘 수밖에 없다고 관측소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야가 큰 산림 지역에 길이 하나뿐인 곳, 그래서 그 안과 밖쪽에 거주를 하고 있으시다면 이사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실마 지역 산불과 게티 센터 인근의 산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제가 사는 바닷가 지역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평소보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영향 바로 옆 지역에서 당국의 지시에 의해 한밤중에 제대로 짐도 못 챙기고 대피하게 됐다는 제 한 지인의 말을 그 전에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산불, 이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조민정 기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기후변화에 의한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데 결국 이것도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막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불 예방보다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대비책이라도 우리는 점검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조민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